우리나라와 일본의 대립에 맞물려 일본의 방사능 문제가 표면화된 이후 일본 방사능에 대한 불안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언론 통제까지 하며 방사능에 대한 문제점들을 부각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보면 방사능은 일본의 가장 숨기고 싶은 치부 중 하나일 듯합니다. 자국민들의 목숨까지 외면해가며 방사능에 대한 경각심을 낮추고 있는 일본이 참 어리석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이런 어리석은 행동은 방사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인체에 위험한 성분이 확인되어 전세계적으로 규탄을 받고 있는 화학 제품이 일본의 무더기로 공급된 것입니다. 바로 라운드업이라고 하는 제초제입니다. 제초제는 작물 재배에 사용되고 있는 농약의 일종으로 농작물에는 해를 적게 끼치면서 잡초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초제 자체가 식물을 죽이는 기능을 하는 독극물이라 마시거나 피부에 닿으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화학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초제가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유해한 영향에 대해 세계적으로도 갑론을박이 활발한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라운드업은 조금 특별합니다. 라운드업은 몬산토라는 세계적 유전자 변형 생물 종자 기업에서 개발한 제초제입니다. 몬산토는 원래 고엽제를 생산하던 화학 회사로서 전쟁이 끝나고 새로운 활로를 찾던 1990년대 세계 각국의 종자 회사들을 인수하면서 전세계 농업기술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회사로 변모한 초거대 기업입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80% 이상이 몬산토의 종자를 사용했으며 전세계 GMO 점유율은 90%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몬산토가 이렇듯 GMO의 독점적 지배권을 갖게 된 이유는 제초제인 라운드업과 유전자 조작홍인 라운드업 레디 때문입니다. 몬산토는 초강력 제초제인 라운드업과 라운드업에 유일하게 견딜 수 있는 라운드업 레디를 세트로 판매합니다. 이 간결한 전략의 효과는 굉장해서 몬산토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며 GMO의 독점적 지배권까지 챙기게 됩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GMO의 유해성에 대한 공론이 활성화되면서 여러 실험들로 하여금 GMO가 인체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게 되고 심지어 GMO뿐만 아닌 제초제 또한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게 됩니다. 급기야 2018년에 제초제인 라운드업 때문에 암에 걸렸다고 하는 소송에 패소하면서 800억 원대의 배상 명령을 받게 되고 이 소송 이후로 수천 건의 유사 소송에 휘말리면서 수조 원대의 공소 금액까지 떠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 매년 수백만 명이 라운드업과 GMO에 대해 규탄 집회를 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몬산토사의 라운드업은 세계적으로 배척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흐름을 역행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에서는 닛산 화학공업이 2002년 5월에 라운드업의 일본에서의 판매권을 인수하고 친환경 제초제라는 모토로 판매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초제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발표한 지 나흘 뒤인 2015년 3월 24일 닛산 화학은 즉시 제초제에 들어가는 성분은 발암 물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라고 성명을 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이미 세계적으로 위험성이 명확하게 입증된 2016년에 제초제의 안정성을 확인했다고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후생 노동성은 2018년 12월 농작물에 대한 제초제의 잔류 기준치를 대폭 상향하게 됩니다. 밀에서 6배, 메밀에서 150배, 홍화씨에서 400배를 상향했으며 이러한 부분은 일부 주요 언론에 전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농가에서는 밀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수확 바로 직전에 제초제를 뿌리는 것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초제 잔류 농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최근 일본의 잉여 농산물을 떠넘기려는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잔류 기준치가 방해될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일본을 압박해 일본이 잔류 기준치를 상향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GMO와 라운드업에 유독 관대한 일본이기에 세계적으로 판매량이 급감하는 라운드업의 재고가 대량으로 일본에 들어가게 되고 매출 선두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실상을 잘 아는 농업 관계자는 국민의 목숨보다 중요한 국익이 있는가 분노를 느낀다 라며 참담한 심정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이 참 어리석게만 느껴집니다. 제초제 잔류 기준치 상향은 일본이 방사능 허용 기준치를 상향했던 상황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쯤 되면 일본 정부는 언제나 기준치 상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어집니다. 일본의 제살 깎아먹기가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 궁금할 따름입니다.